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짤막하게 한 10분 정도 더 토론을 하고 싶은데 청문회를 이대로 계속 가져가도 되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당과 야당이 서로 위치가 뒤바뀔 때마다 추진했던 게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제도 바꾸자. 예컨대 국민의힘도 뭐 전신인 새누리당 시절이 있었고요. 민주당도 과거에 야당 시절에 보면 여당이 될 경우에는 도덕성이나 사적 부분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검증을 하고 자질 문제에 대해서 특히 직무 능력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국민 앞에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것들을 각자 추진했었거든요. 결론은 잘 안 됐죠.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보세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네, 뭐 저는 당연히 그렇게 나눠서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덧붙여 가지고 국회의 이제 청문회법이라든가 또 국회법의 회의 진행에 관한 법률들, 예를 들면 자료 제출 거부라든가 증인이 출석하지 않는 부분들, 특히 공직자인 경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뭐 법률을 강화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제도적인 부분을 떠나서 정치 문화적 측면에서 여당이라고 해서 장관을 감사하는 태도, 이거는 저는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예. 뭐 예를 들자 보자면요, 문재인 정권 당시에 우리가 검찰총장 청문회 잘못해가지고 대한민국이 2년 6개월이라든가 나락에 떨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야당이 제기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문제점들, 민주당이 알고 같이 거기에 대해서 비판해서 그 사람을 검찰총장에 앉히지 않았더라면은 대한민국이 이런 위기까지 왔겠느냐라는 저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요, 국회의원이 뭐 여당이냐 야당이냐를 떠나서 상권분리 바에서 행정부를 견제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가지고 본분을 잊지 않는다면은 저는 청문회 제도도 좀 더 제도를 바꾼다면 훨씬 더 유익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좀 반대합니다. 왜냐하면요, 그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는 윤리적인 부분이고 어디까지는 능력인 부분인지를 구분한다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식이라면요, 지금도 하루만 때우면 끝이다라고 해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적어도 사적인 부분, 윤리적인 부분 이런 것들은 다 비공개로 하겠다. 그러면 누가 지키겠습니까? 그나마 야, 내가 너 말이야 그 청문회 나가려면 조심하면서 살아야 돼. 이런 얘기들 사실 하더라고요. 의원들 사이에서도 야, 너 그렇게 살면 청문회 나갔을 때 다 털려. 예. 이런 얘기 하는데 이거 만약에 윤리적인 부분 이런 거 다 덮어버리자라고 하면 전혀 아마 지금보다 더 엉망진창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반대하시고요. 그거보다는 이 청문회 시스템의 이렇게 진행 과정 같은 걸 좀 달리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적어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철저히 논의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정책 파트, 예를 들면 오늘은 정책 파트, 오늘은 윤리 파트, 그 사적인 부분 파트 이렇게 나누어서 한다든가 그냥 하루에 다 때려서 하니까 뭐 그냥 한쪽만 계속 물어보다가 다 끝나버리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 오히려 더 강화해서 세분화해서 가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예. 저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한쪽은 옹호하고 한쪽은 반대하고 또 정권이 바뀌면 또 반대가 되잖아요.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가장 모범적인 사례죠. 여야가 서로 비판했고 서로 옹호했던 분이잖아요. 그런데 청문회 과정에 너무 도덕성에 치중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이 목표가 이 사람이 장관으로서의 직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어떤 부서를 맡겨도 될 만한 사람인가. 우리가 기업가를 한다면 그런 사람을 찾잖아요. 그런데 너무 소소한 도덕성 검증에만 치중하고 있다 보니까 이것 보고 저것 보고 하다 보면 제대로 된 사람을 못 찾는 거 아니야? 오히려 능력 있는 사람을 못 데려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가들 많이 데려왔잖아요. 기업가들은 정치를 예상하고 거기에 맞게 도덕성 있게 살아오지는 않았어요.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았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기업가라든가 이런 외부에서 수혈된 인사들에 대한 도덕성 기준도 좀 달리 보는 어떤 정치적 식견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금 청문회 제도는 개선돼야 된다고 봅니다. 너무 도덕성에만 집중해요. 그러면 도덕성을 비공개로 해야 되는 것인데 비공개로 했을 때 또 공개하면 처벌을 될 거 아닙니까? 처벌해야지만이 비공개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비공개가 좀 오히려 청문이 좀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저는 여야가 이 문제만큼은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 저는 분명히 개선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직무 관련성과 관련해서 너무 질문이 부족한 것 같아요. 국회의원들도 좀 실력을 늘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표절인지 아닌지 구별을 잘 못하시는 것 같다는 측면에서 꼭 이번에 어차피 지금 민주당이 지금 다수당이잖아요. 그러면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여야가 좀 이번에는 좀 제대로 된 청문회법을 좀 만들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저는 총론적으로는 어느 정도 동의하는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국가의 일을 담당하는 사람은 가장 뛰어난 사람이 그 부서에 수장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주 불법적인 사안이 아니라면 도덕적인 사안으로 낙마까지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실제 프랑스 같은 데를 보면 사생활은 그렇게 그 정부의 일을 맡는데 중요하게 따지고 있지는 않는 그런 면을 보여주죠. 그러한 측면들이 국익에는 최우선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우리는 너무 감정의 골이 많이 깊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임명될 때 민주당 의원들 그 대전에 빵집까지 가가지고 다 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언더칠삼에서 내일 청문회를 하는 정은경 후보자의 배우자의 그 평창에 그 밭을 가봤어요. 농지요? 그래서 네, 농지를 가봤습니다. 엄청 크더라고요. 주말에 자작농으로 하기에는 좀 많이 무리인 것 같던데 어찌됐든 간에 이러한 부분들이 서로 지금 공방으로 주고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청문회를 하고 그런 다음에 올라가자마자 바로 탄핵을 했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난 윤석열 정부 때 29번의 탄핵을 했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탄핵을 했어요. 일을 못하게 만들었다고요. 근데 그렇게까지 해놓고 이제 와서 본인들이 인사청문회를 받을 때가 되니까 인사청문회에서 윤리적인 부분은 비공개합시다라고 얘기하면 보수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은 전 국민의 그래도 반은 되는데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건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이 먼저 솔직한 사과를 하고 우리가 그렇게 했던 것이 너무 무리였다라는 것에 대해서 솔직한 사과를 하고 그 다음에 제안을 하시면 좀 건설적인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